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리고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40대 주부이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성형외과 병원장인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키우며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고 결혼 생활도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역에서 꽤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로 병원 운영도 잘 되어 경제적인 걱정은 없는 편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시댁 관계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분은 정말 행운이셨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인공을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항상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셨다고 해요. 시아버지도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손주들에게도 한없이 자애로운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요리를 잘 못해도 항상 우리 며느리는 다른 걸로 충분히 같이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제 친엄마 같았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남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미숙이라는 분인데요. 주인공은 미숙 씨와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서로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쇼핑도 함께 다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미숙 씨는 30대 초반의 싱글 여성으로 밝고 활발한 성격의 주인공의 아이들에게도 잘해주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미숙이는 정말 제 동생 같았어요. 병원 일이 끝나면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와 함께 커피 마시며 수다 떨고 그런 친구이자 동생 같은 사람이었죠. 얼마나 평화로운 일상이었을까요? 행복한 가정, 좋은 시부모님, 그리고 친한 여동생 같은 지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곧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사건의 시작. 어느 화창한 봄날, 주인공은 남편을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병원에 들러 남편과 미숙 씨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주인공은 미숙 씨의 취향까지 고려해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도 몇 가지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날씨도 좋고 해서 특별히 정성을 들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소갈비찜과 미숙이가 좋아하는 두부조림까지. 세 명이서 오손도손 먹으려고 했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미숙 씨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요. 식사 중에도 계속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미숙 씨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주인공이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라고 물어봐도 미숙 씨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라는 짧은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평소 활발하고 밝던 미숙 씨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주인공은 더욱 의아했지만 그날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개인적인 고민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숙 씨가 병원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직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주인공은 걱정되어 미숙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아픈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안 읽힘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주인공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본인의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직장을 찾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연락을 끊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평소 미숙 씨를 아끼고 좋아하던 남편이 갑자기 미숙 씨를 험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직원 원래 일도 제대로 못하는 애였어. 환자 관리도 엉망이었고 동료들과도 트러블이 많았어. 성격도 안 좋았어. 너무 제멋대로인데다가 직업 윤리도 없었지. 평소 미숙이는 우리 병원의 보물이야라고 칭찬하던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런 남편의 모습에 의아했지만 병원 내의 일이니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직원과 원장 사이에 업무적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미숙 씨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고 병원은 평소와 같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주인공도 일상으로 돌아가 아이들 교육과 집안일에 집중했죠. 하지만 주인공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터질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의 남편과 미숙 씨가 있다는 사실을. 1년 후 미숙의 고백. 그렇게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공은 미숙 씨를 거의 잊고 살았죠. 가끔 미숙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곧 일상에 다시 몰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미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만에 연락이었죠. 미숙 씨는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정말 급해서. 미숙 씨는 자신이 아이를 낳았는데 분유값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놀랐지만 예전의 정을 생각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송금했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1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 하지만 예전에 정말 친하게 지냈고 아이가 있다고 하니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미숙 씨는 전화해서 계속 고맙다고 곧 찾아가서 제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그저 오랜만에 미숙 씨와 다시 연락이 닿아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미숙 씨가 주인공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약 3-4개월 된 것으로 보이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핑크빛 작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였죠. 미숙아,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정말 예쁘다. 근데 갑자기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처음 들어서 놀랐어. 결혼한 줄도 몰랐는데. 미숙 씨는 주인공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한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고백은 주인공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사실, 이 아이 아빠가 병원장님이에요. 제가 병원장님이랑 관계가 있었어요. 주인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 남편과 미숙 씨. 그들이 자신의 뒤에서 이런 일을. 미숙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2년 전부터 병원장과 관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병원장이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 기뻤고 점점 감정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장은 그녀에게 사실 아내와는 이미 관계가 끝났다며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했죠. 병원장님이 저한테 너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결혼도 약속하셨고. 저는 정말 믿었어요. 언니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서. 미숙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기뻐서 병원장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책임질 수 없다며 압박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미숙 씨가 아이를 지키겠다고 하자 병원장은 그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병원장님은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너 때문에 병원 분위기가 안 좋다며 그만두라고 했죠. 제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 그럼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나는 책임 없다고. 미숙 씨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결국 주인공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책감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진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남편, 그리고 자매처럼 아끼던 미숙 씨. 두 사람의 배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죠.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진실의 확인. 주인공은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숙 씨가 돌아간 후 주인공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미숙이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녀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미숙이에게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미숙 씨는 동의했고 주인공은 몰래 남편의 머리카락을 샘플로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남편의 친자식이었습니다. 99.9999%의 일치율.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어쩌면 미숙이가 착각했거나 다른 사람과 혼동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결과는 확실했죠.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더 파고들수록 남편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과 이메일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스폰서 행위를 하며 수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던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해주는 대가로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증거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사진, 메시지, 이메일. 모든 것이 남편의 이중 생활을 증명하고 있었죠. 남편의 휴대폰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여성들과의 대화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는 수술비 걱정 마세요. 우리 사이니까. 라는 메시지도 있었고 노골적인 사진들도 있었어요. 정말 구역질이 났죠. 그리고 미숙 씨 이후 새로 병원에 들어온 순영이라는 직원도 그런 스폰서 여성 중 하나였습니다. 순영 씨는 20대 후반의 예쁜 여성으로 연예인 지망생이었는데 성형수술을 대가로 병원장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이었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직원분도 저에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모두가 저를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주인공은 이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미숙 씨의 고백,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의 메시지와 이메일.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주인공이 알게 된 건 남편의 불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야근한다던 날들, 출장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웠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주인공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티내지 않고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시부모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대면. 주인공은 큰 결심을 하고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틈을 타서 찾아간 것입니다.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주인공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곧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주인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순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씨의 방문, 아이의 존재,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남편의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까지. 유전자 검사 결과인 친자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시부모님의 표정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굳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런 짓을 어떻게.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씀을 못하셨고 이후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아들놈을 잘못 키웠구나. 이런 인간으로 자랄 줄은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 시부모님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주인공은 혹시라도 아들의 편을 들거나 상황을 축소하려고 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시부모님은 이런 아들은 우리 아들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면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사람 취급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부모님이 끝까지 며느리인 주인공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는 주인공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내 편이야. 아이들도 있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무슨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내 편이 될 거야. 시아버지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라.
우리가 도와주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시며 우셨어요.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아 미안하다고. 그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주인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족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시부모님은 주인공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잠시 친정에 머물면서 마음을 정리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셨죠. 제가 남편을 만날 자신이 없다고 하자 시아버지께서 직접 아들을 불러 진실을 대면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아이들을 시댁에서 돌봐주시겠다고도 하셨죠. 주인공은 그날 시부모님 댁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복수의 실행. 이제 주인공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셨지만 딸을 지지해 주셨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며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인공은 전문적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에 정통한 전문가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변호사는 주인공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과 양육비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요. 먼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대로 남편은 시부모님에 의해 진실과 대면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모든 증거 앞에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미숙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발뺌했대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주시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고 미숙 씨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주인공은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했고 결국 법원은 주인공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에서 제게 최대한의 위자료를 인정해줬어요. 또한 아이들의 양육권과 함께 매달 상당한 양육비도 지급받게 되었죠. 남편의 재산 중 상당 부분도 분할받게 되었고요.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병원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 앞에서 서서 지나가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숙 씨가 병원 앞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병원의 원장입니다. 그는 저를 속이고 버렸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미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실을 알렸죠.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SNS를 통해 미숙 씨의 이야기가 공유되기 시작했고 지역 맘카페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명 성형외과 원장의 불륜과 친자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미친 여자의 헛소리라고 일축하려 했대요. 하지만 미숙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공개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누가 자신의 의사가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치료를 받고 싶겠습니까? 특히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성형외과에서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영업사원을 동원해 환자 유치에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인터넷에는 이 의사에게 수술받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이 계속 올라왔고 병원 리뷰는 1점짜리 댓글로 도배되었죠.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병원의 평판은 바닥을 쳤고 결국 병원은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간신히 버티던 병원도 3개월 후에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해온 병원이 몇 달 만에 망한 것입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그의 평판은 따라다녔죠. 그리고 미숙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스폰서 행위에 희생된 다른 여성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주장하며 고소까지 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더욱 복잡해졌고 남편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남편을 망가뜨리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 거죠. 자신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라고 할까요? 남편은 가족, 직장, 명예 모두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제게 전화해서 모든 걸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를 위한 자리가 없었어요. 결말 및 교훈. 이제 주인공은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새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아이들의 양육비도 안정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했어요. 특히 큰 아이는 이미 아빠의 부재를 느끼고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셔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손자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정기적으로 만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주인공에게 넌 여전히 우리 딸이라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혼 후에도 자주 연락하시고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하셨어요. 내 아들은 버려도 너와 우리 손주들은 버릴 수 없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주인공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고 가족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밤에 혼자 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숙 씨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숙 씨는 결국 남편 병원장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데 성공했고 자신의 아이를 키우며 새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인공과 미숙 씨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미숙이에게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피해자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남편에게 속았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지금은 가끔 아이들끼리 만나게 해주기도 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은 결국 이복 형제니까요. 3년이 지난 지금 주인공은 훨씬 더 강해지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주인공도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인연에 대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에게 한 가장 큰 복수는 사실 그를 법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없이도 저와 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인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는 말에 100% 공감합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있기 위해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나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이 지나가면 우리는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결국 새벽은 찾아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